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최근에 돈 많은 자산가들이 생전에 자녀나 손주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증여, 그중에서 특히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죠. 현재 국내 어린이 가운데 최고 주식 부자의 재산은 기준 평가액으로 보면은 약 800억 원이고요. 2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3살 유아도 있다고 합니다.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게 없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장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블레우드라는 설교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이 3가지인데 그것은 좋은 기억, 좋은 습관, 좋은 비전이어야 한다. 어릴 적에 좋은 기억은 참 소중한 재산이고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여준 세상이야말로 자녀가 살아갈 세상의 크기일 겁니다. 9월 27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작합니다. 김태우의 사랑비. 예, 지금 가을비가 내리고 있어서 요 곡으로다가 얼른 바꿔서 들려드렸는데 마음에 드셨는지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했습니다. 10시 16분입니다. 자, 중년. 우리 중년은 삶의 중심, 또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죠. 오늘의 중심. 이번 주 가을에 대해 얘기 나누는데요. 어제는 가을 제철 음식 얘기했던 것 같고 오늘은 어떤 얘기가 나올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등산을 좀 다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뭐 설악산 다 좋은 데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계곡이 단풍과 어우러진 계곡들이 참 좋아요. 저기 두타 청옥의 무릉계곡도 좋고 또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주황산도 좋고 가을 우리나라 또 드라이브 코스로는 저 오대천 끼고 정선으로 향하는 드라이브 코스도 좋고 아무튼 우리나라 가을은 참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없고요. 전라북도 뭐 이미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아름답고 가을 단풍도 거기도 멋있고 구절초도 아주 아름답게 산으로 동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좋더라고요. 힐링이 되죠. 네,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 가을이죠.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단풍이 곧 물들 테고요. 자,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가을 여행지는 어디였습니까? 억새축제가 있던 장소였나요? 아니면 조수 간만에 차는 큰데 이 석양이 아름다운 서해 어디였나요? 섬이었나요? 산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호수였나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웠던 가을 여행지가 궁금합니다. 저희 문자번호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선정해서 상품 드리고 있어요.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그리고 오는 목요일,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홍대 앞에서 펼쳐지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강연 초대권 2매, 그리고 시를 품은 물리학 강연자인 김상욱 과학자의 새 책, 김상욱의 과학 공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오늘 잊지 못할 나의 최고의 가을 여행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내게 너무 이쁜 그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10시 24분. 자, 오늘 가을 여행지를 여쭈었는데 실은 여는 말에 뭔가 자극을 받으셨는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에 대한 문자도 주셨고요. 0214님이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에게 좋은 기운, 좋은 모습, 좋은 기억을 물려주고 싶어요 하셨고 8563님은 각박한 세상,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저희 부부도 봉사하는 것도 보여주며 키우고 있죠. 돈 물론 중요하지만 다는 아니라 생각하고 물려줄 돈도 없어 미안한 마음이긴 합니다. 라고. 오늘 문자 주제는 요거는 아닙니다. 가을 여행지인데 야, 다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 두셨던 것 같아요. 4471님은 저는 성실함과 예의 그리고 바른 시각을 심어주고 싶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2141님 남편이 생일이신데 출장 중이어서 미역국도 못 해주고 생일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전해달라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자, 샵 0945 우물정 0945 여러분의 최고의 가을 여행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고요. 자, 그리고 잠시 뒤에는 문제는 화병이야. 오늘 좀 다자란 자녀와 함께 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화요일마다 마련된 우리 안의 화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문제는 화병이야 시간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갱년기로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산다면 자녀들은 사춘기에 사회적인 불안감에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의욕도 잃고 체념까지 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헬조선이다, 흙수저다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이런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그래야 잘 산다가 아니라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코칭 전문가 국민대학교 오정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정근 코치님으로 불리시길 원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코치라고 하면 우리 보통 운동할 때 코치를 생각하잖아요. 예. 여기서 말하는 코치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워낙 스포츠 분야에서 먼저 사용됐기 때문에 네네. 예, 뭔가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좀 오해하기가 쉬운데 네. 예, 저는 이제 기업체에서 비즈니스 코칭을 하고 있는데 네. 예, 사실은 현장에 대한 답은 그분들이 더 많이 하시죠. 그러시겠죠. 그런데 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 스스로 자기를 잘 못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코치가 거울 역할을 하면서 아하. 주로 질문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예전에 이거 알고 있었네? 라든가 맞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는 그 순간적인 그 인사이트를 좀 찾아내서 아하. 자기 문제를 스스로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미처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닫도록 이끌어내주는. 예, 그렇습니다. 코치. 아하, 그렇군요. 이 코칭, 글쎄, 자꾸 다 외래어라서. 이 코칭 솔루션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면서요? 예. 예, 저는 지금 이제 기업에서 네.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해서 이제 임원이나 간부들 중심으로 리더십이나 소통에 네.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네. 또 이제 은퇴자들도 많고 네. 대학생들도 이 경력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서 예. 커리어 코칭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또 하나를 크게 본다면 이제 일상적인 삶을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라이프 코칭 이런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2014년도에서 정부가 유망한 신직업 41개를 소개했는데 네네. 그 안에도 코치라는 직업이 들어 있습니다. 어머,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변에도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코치라는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들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자격을 따려 공부들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실제로 중년분들이 관심이 크게 높아진 분야가 바로 이 분야더군요. 예, 맞습니다. 피부로 느끼십니까? 과거에 그렇습니다. 비해서? 예. 그럼 얼마 동안 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네. 코치로서 일한 거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첫째 해와 5번째는 확 다르죠, 상황이. 예,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참 듣기도 거북함, 헬조선, 예. 흑수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씁니다. 얼마나 의욕이 없어졌고 또 얼마나 여긴 해도 안 되는 곳이야 라는 절망감에 빠졌으면 이런 단어를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젊은이들을 만나보시면 어떠세요? 예, 제가 대학에서도 좀 강의하면서 네. 학생들도 만나고 커리어 코칭 통해서도 만나는데 네. 참 학생들한테 미안한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기성세대가 좀 더 잘했더라면 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희망찬 미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 용어 때문에 주는 한계가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어 때문에 주는 한계라는 게 무슨 의미시죠? 그 용어에 생각이 묶이는 거죠. 헬조선이라고 자꾸 말하고 흑수저라고 말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여서 맞아 하고 무력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 단어가 주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이 씨가 된다고 하고 말의 힘이 크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쓰면 쓸수록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한쪽에서 물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보는 지금 한국의 모습이나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보는 모습은 외국 생활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헬조선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쪽이 있는데 우리가 좀 밝은 쪽을 보고 희망과 꿈을 좀 더 찾아가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또 도와줄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극복해야 또 그것이 과제가 나를 성장시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른들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셨고 호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삶의 지혜가. 근데 이제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부모가 보더라도 옛날엔 우린 취직 잘 됐는데 대학만 나오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좀 더 잘해야 된다. 스펙 좀 더 쌓아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버틴다. 회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잔소리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세련되게 잔소리로 안 들릴 수 있게끔 해야 되나요? 네. 아까 시작할 때도 어떤 분이 문자 보내주셨을 때 부모로서 힘이 돼주고 싶다, 기운을 주고 싶다 그런 말 잠깐 들었는데 하셨죠.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인데 잔소리로 안 들리고 맞아 힘이 되는 말이야 라고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소통의 갭은 결국에 인식의 갭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인식을 줄이지? 라고 할 때 그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잔소리로 안 듣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갖고 있는 선한 의도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걸 무한한 사랑. 그걸 표현하는 거죠. 얘야, 나는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구나. 나는 내가 이 순간 너한테 좀 뭔가 도움을 주고 싶구나.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괜찮을까?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이렇게 풀어간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어법을 쓰셔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방금도 부모가 사실 꿈을 주고 사실은 그 진심이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평소에 쓰던 용어가 있는데 얘야 내가 한마디 해도 좋을까? 그럼 엄마가 갑자기 왜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안 쓰던 어법을 쓰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내가
나의 진심은 이거였는데 내가 표현이 좀 서툴렀다. 네네. 아하. 내 진심은 이거였거든. 아하, 그렇게. 네, 내가 너의 반응을 보니까 내 표현이 부족했던 걸 내가 좀 인정할게. 네. 그리고 내 진심은 이거거든. 네. 네, 그렇게 좀 더 다가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혹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대화로 자녀의 의욕을 북돋아줄 수 있는 부분, 이런 사례를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실제로 대화를 하면서 코치를 받아서 전과 달라진 분들, 예.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 그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칭을 하면서 네. 자기소개서를 좀 미리 써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학생이 자기는 도피하는 삶을 살았다고 써놨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는 유명 여자대학에 입학을 했었고 네네.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다시 재수를 해서 대전에는 이제 국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전공이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런. 그래서 다른 과에 또 청강하러 다니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저를 만났었는데 본인은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도피하는 삶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도전하는 삶을 살았고 이렇게 성취했던 삶을 살았던 거죠. 이렇게 다르네요. 예. 그래서 관점을 잘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꾸 부족한 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아이의 가치들, 또 좋은 생각들을 자꾸 찾아서 또 이야기 나눠주고 그런 경험을 서로 공유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게 다르네요. 나는 도피하는 삶이야 했는데 아니야, 넌 도전하는 삶이야. 어디 같은 도자인데 이렇게. 0120님이 저희 집은 딸은 똑똑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데 아들이 30대가 다 됐는데 아직 방황 중이에요. 자꾸 비교하게 되고 아들에게 더 엄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예. 어머니의 그 따뜻한 애정이 느껴지네요. 예. 제가 이제 가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기가 뭔가 잘못했을 때 성격 탓을 하거든요. 네. 근데 성격은 100% 좋은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격이든? 예, 어떤 성격이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왜 네 성격이 어때서? 그러면 저는 집중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근데 집중을 못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거 아니니? 이렇게 물어보고. 야, 이거 좀 메모해야 돼. 아까 도피 대신 도전이다? 예. 집중이 안 되는 건 호기심이 많다? 예. 그러네요. 네, 저는 활동적이지 못해요. 사귀지 못해요. 아니, 활동적이지 못한 거는 생각이 많은 거 아니니? 아하. 네, 이런 식으로 자기 관점을 좋은 쪽을 자꾸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 코치님께서는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사례를 통해서 깨달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네,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많습니다. 코칭을 하면 저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옛말에 왜 교학 상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가르치면서 함께 배우면서 그렇군요. 저도 성장하는 게 진짜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5574님. 사춘기가 지나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성인이 되고 나니 아이들과 소통이 더 안 돼요. 정말 많으세요. 예. 정말 아주 형식적인 대화 있잖아요. 1차원적인 대화. 밥 먹었니? 어떠니 저떠니 기본적인 거? 이거 말고 대화 안 하는 분도 꽤 계세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돌아보면 일단 자기 안에서 좀 원인을 찾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부모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놓고 본다면 저 아이가 뭔가 독립심, 자율성 이런 것 때문에 뭔가 혼자 생각하고 싶고 혼자 결단하고 싶지 않나? 이렇게도 물론 볼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또 지나가는 과정으로 또 보고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할 때 좀 짧게 말하고 효과 있는 대화법을 좀 더 개발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다 큰 자녀와의 소통이나 관계에서 힘든 점이 있으시면은 문자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조언 최대한 해드릴게요.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집을 떠나서 혼자 반지 하나 단칸방에서 친구들하고 살고 어렵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떼우는 젊은이들이 이 노래 들으면 울컥한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마음 좀 이해하시라고. 윤미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윤미래 너의 얘기를 들어줄게 듣고 왔습니다. 10시 42분입니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제는 화병이야. 자녀와의 소통법에 대해서 오정근 코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 큰 자녀와 어떤 갈등 요소 가운데 진로나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뭐 어느 쪽을 택할 것이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고민되잖아요. 네. 결혼할 때도 그렇고요. 이 좀 더 큰 자녀와의 대화법에서는 어떤 걸 유념해야 되나요? 학교에서도 아이들하고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네. 그 다음날 집에 갔다 와서 우리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래요. 어머.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 예. 네. 그리고 자기는 다른 분야를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만날 때마다 네. 너는 공무원해라. 계속 그런데요. 예, 예.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예. 그래서 좀 물어봐주면 좋겠고 대답을 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좀 들어봐주면 좋겠다. 물어봐주고 들어봐달라네요. 예. 네. 그리고 생각에 빈틈이 있을 때 네. 거기에 맞춰서 뭐 조언해주고 싶은 분야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좀 더 이렇게 그 소통이라는 말 그 자체 그대로 그 소가 트일 소니까 뭔가 좀 오픈된 느낌으로 네. 내가 널 들어줄게 마음껏 들어줄게. 예, 그런 마음의 어떤 그 편안한 상태를 좀 유지해주는 그런 네. 소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긴 저만 해도 숙제했니? 뭐 씻었니? 뭐 학원 갔다 왔니? 질문이 주로 이런 예. 아니 저는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 뵙는데도 실제로는 잘 이게 안 되거든요. 예. 제가 어떤 질문을 부모들이 어떤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까? 질문 중에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놓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과거 질문이 있고 네. 하나는 미래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 질문은 네. 너 옛날에 잘할 때 어떻게 그렇게 잘했어?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예, 너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사귀어질 때는 어떻게 친구를 쉽게 사귀었니? 예, 이런 거. 예. 그럼 내가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를 알아차릴 수 있겠죠. 그렇죠. 또 하나 미래 질문. 그래, 이런 모습이 되면 어떨 것 같아? 그게 이루어졌을 때, 그래, 5년 후는 어떤 모습일 것 같으니? 그때 누구랑 어디서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대답이 길어지게 질문해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숙제했니? 네. 학원 갔다 왔니? 네. 이게 아니라 예. 뭔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질문. 예. 5141님. 남편이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 딸은 다정하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근데 자기 아빠랑 똑같은 사람을 데리고 왔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 마음엔 들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엄마가 사는 게 아니죠. 딸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딸이 그걸 좋아하나 봐요. 아하. 예. 편한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엄마가 어떻게 세련되게 대화를 유도하면 좋습니까? 예. 바꿀 수는 없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 굳어지는 성격을. 인사를 할 정도면 마음이 굳어진 거죠. 예. 지켜봐주고, 좋은 모습 격려해주고, 지금 어머니도 잘 살아오셨잖아요. 답답하긴 했지. 네. 딸에게 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고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머니도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을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사례를 돌아보면 저희 집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고 활달하고 쉽게 사람하고 사귀고 굉장히 멋있는 성격이에요. 저랑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격에 끌렸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살아보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강점이었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바뀐 것뿐이죠. 그래서 그 강점은 늘 강점이다. 과묵한 것은 과묵한 대로 강점이고 사교적인 것은 사교적인 것으로 강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쪽만 보고 살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정근 코치께서는 따님 아드님 중에 이제 따님하고는 약간 서먹했고 아드님은 태종 때부터 계속 이 태담을 들려줘서 친하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자녀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애를 쓰신 거잖아요. 아주 뱃속에서부터. 이 부모님들께 자녀들과 잘 지내고 힘이 되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제가 아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이유는 절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절실했다. 예. 제가 32살 때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둬야 될 정도인가? 예, 이제 암으로 가기 직전 상태였기 때문에 네.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런.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간호하기 위해서 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휴직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아하. 휴직하기 위한 방법은 애를 하나 더 낳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를 가졌고요. 물론 네. 의사는 반대를 했죠. 네네. 그랬는데 그 아이가 네. 저한테는 새로운 생명이죠. 아하. 책임을 엄청 제가 느꼈고 네.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겠구나. 네네. 시간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절박하다. 예. 예. 그런 것이 오히려 많은 대화를 하게 만들었고 그때 또 다행히 아버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화법도 좀 배웠습니다. 타이밍도 그래서, 좋고요. 네, 타이밍도 좋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가 울면 네. 뭐 배고프다고?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네. 뭐 안아달라고? 네. 이렇게 제가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줬어요. 예.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뚝뚝 끊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이가 울면 엄마를 찾지 않고 아빠 하면서 찾아요.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빠 목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들려준 결과로 예. 이렇게.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늦둥이를 보실 경우는 많지 않으신 것 같고 자녀가 결혼했을 때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0010님, 다 큰 자녀를 어떻게 부모 마음대로 하겠어요. 부모로서 할 말은 하지만 선택은 결국 아이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이미 결정된 거로 안 된다 해서 상황만 나빠질 게 아닌 것 같죠? 예. 얼른 응원해줘야 됩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예. 저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생각할 때 과연 제가 마음에 드는 아들이었을까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잘 커왔던 것처럼 또 우리 아이들도 그런 모습 보여줬을 때 믿고 기다려주면 다 잘 되지 않을까. 응원이 필요하지. 네. 예, 비판보다는. 응원해줘라. 예. 행동에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는 흔히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줍니다. 네. 너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니? 근데 행동을 지적하게 되면 나중에 사람을 비난하게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생각만 바꾸게 해주면 되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질문을 해본다. 네. 내가 쟤에 대해서 뭘 모르지? 아니면 저 아이가 지금 뭘 몰라서 저러지? 그걸 물어봐주고 들어주다 보면 예. 그렇군요. 응원해줘라. 물어봐주고 들어줘라. 저는 오늘 세 가지 단어가 가장 남습니다. 예. 오늘 남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 국민대학교에 교수님보다 코치님이 좋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장군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문자 주제 최고의 가을 여행지, 여러분의 가을 여행지 어디신가 했습니다. 9278님이 일요일에 고창 선운사와 빨간색 꽃과 백색의 하얀 메밀꽃들이 만개한 고창 들녘에 다녀왔죠. 너무 아름다운 풍경에 향기에 푹 빠져 끝없이 사진만 찍어온 하루였습니다. 힐링도 하고 장어도 먹고. 9414님. 설악산이죠. 오색 약수터를 시작으로 대청봉에서 일출 감상하고 봉정암 주변의 폭포를 지나 백담사에서 잠깐 쉬는 무박 여행을 추천합니다. 9시간의 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9시간에 다 될 것 같지가 않은 느낌? 9414님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신 것 같습니다. 4992님. 가을엔 남이섬이죠. 저는 1년에 꼭 한 번 갑니다. 외국인들도 많고요. 짧지만 유람선 타고 내리면 공기부터 다르고 조그마한 섬에 나무들이 푸르고요. 1839님. 벌써 중년의 나이가 됐어요. 첫사랑 그녀와 춘천 호수 가시벗이. 이름 예쁘죠.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었네요. 아마 어떤 가게 이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시벗이라는 게 부부라는 의미죠. 0214님. 가족 여행으로 가끔 속초를 가는데 가을에 떠나는 속초 최고. 4066님. 언제적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 때 베란다 문 열었더니 비가 추적추적 내려요. 커피 마시다가 너무 좋았다. 네. 오늘 문자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2141님과 1839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10분 옵니다. 고맙습니다.